여러분, 지금 새벽 3시에 눈이 떠져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젯밤에도 또 뜬 눈으로 밤을 새우셨나요? 저도 압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요. 천장만 바라보다가 시계를 봤더니 벌써 새벽 4시, 5시. 이러다가 또 날이 밝겠구나 싶어서 한숨만 나오는 그 심정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나이 되면 말이죠. 젊을 때는 머리만 대면 코 골면서 잤는데 이제는 잠이 도둑같이 도망가 버려서 붙잡을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스트레스 줄이세요. 운동하세요. 카페인 줄이세요.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실천이 어려운 거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 쓰지 않고요. 비싼 약이나 건강식품 사라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저 제가 직접 겪었던 일, 그리고 제 주변 어르신들이 실제로 효과 봤던 방법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 어머니가 올해 78세이신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불면증으로 정말 고생하셨어요. 수면제도 먹어보고 병원도 여러 군데 다녀보셨는데 별 효과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고요? 밤 10시에 주무시면 새벽 6시까지 푹 주무세요. 중간에 한 번 정도 화장실 가시는 것 빼고는 정말 꿀잠을 주무십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사실 거창한 건 없었어요. 아주 작은 습관 몇 가지를 바꾸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기적 같은 결과를 가져왔죠.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아이고,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을까?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낮에는 졸리고 피곤한데 정작 밤이 되면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거죠.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없고 책을 읽으려 해도 집중이 안 되고 그렇다고 일어나자니 온 집안이 조용해서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더 속상한 건 뭔지 아세요? 옆에서 코 골면서 잘 자는 배우자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나만 왜 이럴까 하는 생각에 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맞죠? 다들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불면증이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낮에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지고 무엇보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런저런 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죠.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얼마 전에 동네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10분 중에 8분이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체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아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렸더니 몇 주 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덕분에 잠을 잘 자게 됐다고 고맙다고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이 방법을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려야겠다고요. 복잡하지 않아요. 돈도 거의 안 들어요. 그저 우리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왜 우리가 새벽 3시에 깨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새벽 3시에 깨는 이유 사실 간단해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시계가 조금씩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을 때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충분히 나왔는데 6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도 안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거죠. 또 하나, 우리 나이 되면 방광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화장실 때문에 한두 번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 번 깨면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결국 아침까지 뜬 눈으로 지새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이런 문제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들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것들이에요. 첫 번째 비법, 바로 체온 조절법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질 때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8시쯤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거나 족욕을 하면 목욕 후에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저희 이웃집 박할머니가 이 방법으로 완전히 불면증을 고치셨어요. 매일 저녁 8시에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발을 15분 정도 담그시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셨대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하시니까 정말 10시만 되면 저절로 눈이 감기더래요. 족욕할 때 꿀팁이 있어요. 물 온도는 40도 정도. 그러니까 손을 넣었을 때, 아, 따뜻하다 정도면 딱 좋아요.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각성 효과가 있어서 잠이 달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족욕하면서 텔레비전 보지 마시고요. 조용한 음악 들으시거나 그냥 눈 감고 편안하게 계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비법은 478 호흡법이에요. 이건 정말 신기할 정도로 효과가 좋은데요. 미국의 유명한 의사가 개발한 방법입니다. 방법은 이래요. 24초 동안 코로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고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거예요.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3에서 4번만 반복하면 정말 마법처럼 몸이 이완되고 졸음이 밀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호흡법을 하면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낮아지거든요.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가 되는 거죠. 제가 아는 김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수면제를 끊으셨어요. 처음엔 이런 게 뭐가 되겠어 하고 믿지 않으셨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더래요. 특히 새벽에 깼을 때 이 호흡법을 하면 다시 잠들기가 훨씬 쉬워진다고 하세요. 세 번째는 걱정 노트 쓰기예요. 이게 뭐냐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해야 할 일, 걱정되는 것들을 종이에 적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걸 적으면 더 잠이 안 오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정반대예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걱정거리들을 종이에 적어내면 뇌가 이제 이건 내일 처리하면 되는구나 하고 안심을 하게 돼요. 마치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죠. 저도 처음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해보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잠자리에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에 시달리는 시간이 확 줄어들었어요. 특히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며느리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같은 잡념들이 사라지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길게 쓰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한두 줄씩만 적으면 돼요. 예를 들면 내일 오전 10시 병원, 김씨 생일 축하 전화, 장 보러 가기, 이런 식으로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놓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비법은 정말 중요한데요. 빛 관리법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텔레비전 보시죠? 스마트폰도 보시고요. 그런데 이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 빛이 우리 잠을 방해하는 주범이라는 거 아세요? 이 빛이 우리 뇌를 속여서 아직 낮이야, 일어나 있어야 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9시 이후에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끄는 게 좋아요. 그럼 뭘 하고 있어? 하실 수 있는데요. 라디오 들으시거나 조용한 음악 들으시면 좋아요. 또는 은은한 스탠드 불빛 아래서 책을 읽는 것도 좋고요. 우리 동네 정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완전히 수면 패턴을 바꾸셨어요. 예전엔 밤 12시까지 텔레비전 보시다가 새벽 3시에 깨서 못 주무셨는데, 이제는 9시에 텔레비전 끄고 라디오 들으시다가 10시면 스르르 잠드신대요. 텔레비전이 그렇게 나쁜 줄 몰랐어 하시면서 신기해하세요. 5번째는 마그네슘 섭취법이에요. 마그네슘이 뭐냐고요? 우리 몸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미네랄이에요. 이게 부족하면 잠을 잘 못 자게 되는데,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7명이 마그네슘 부족이래요. 마그네슘이 많은 음식이 뭐가 있냐면요. 바나나, 아몬드, 호박씨, 시금치 같은 거예요. 특히 바나나는 저녁에 하나씩 드시면 정말 좋아요. 마그네슘도 있고 트립토판이라는 수면, 유도 물질도 들어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바로 이 방법으로 효과를 보셨어요. 매일 저녁 8시쯤에 바나나 반 개를 드시는데, 처음엔 바나나 먹고 잠이 오겠어 하셨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잠이 잘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나나는 변비에도 좋으니까 일석이조죠. 6번째, 침실 온도 조절이에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침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잠을 잘 못 자요. 이상적인 침실 온도는 22도에서 24도 정도예요. 그렇게 춥게 자면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이불을 덮고 자니까 괜찮아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데요. 우리 몸은 시원한 환경에서 더 깊은 잠을 잔대요. 그래서 여름에도 에어컨을 적절히 틀어놓고 자는 게 좋고, 겨울엔 너무 뜨겁게 보일러를 틀지 마시는 게 좋아요. 7번째는 규칙적인 기상 시간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말이든 평일이든 상관없이요. 어제 늦게 잤으니까 오늘은 좀 늦게 일어나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을 좋아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몸이 알아서 이 시간에 자야 하는구나 하고 준비를 하게 돼요. 처음 일주일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저절로
그 시간에 졸음이 오게 됩니다. 제가 아는 이 할머니는 이 방법 하나만으로도 불면증을 많이 개선하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시는데 처음엔 정말 힘들었대요. 새벽 3시에 깨서 못 잤는데도 6시에 억지로 일어나시는 거죠.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밤 10시만 되면 저절로 졸리고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더래요. 8번째, 낮잠 조절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점심 먹고 낮잠을 주무시는데요. 이게 밤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낮잠을 자시려면 20분을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절대 낮잠을 자지 마세요. 피곤한데 어떻게 앉아? 하실 수 있는데요. 대신 잠깐 산책을 하시거나 스트레칭을 하세요. 몸을 움직이면 오히려 피로가 풀리고 밤에 더 잘 잘 수 있어요. 9번째 비법은 카페인 관리예요. 많은 분들이 나는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아 하시는데요. 우리 나이가 되면 카페인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시간이 젊을 때보다 훨씬 길어져요. 오전에 마신 커피가 밤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커피는 오전 10시 이전에만 드시고 그것도 하루 한 잔으로 제한하세요. 오후에는 카페인이 없는 보리차나 둥글레차 같은 걸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둥글레차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불면증에 정말 좋아요. 10번째는 근육 이완법이에요. 잠자리에 누워서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배, 가슴, 팔, 어깨, 목, 얼굴까지 순서대로 힘을 주었다가 풀어주는 거예요. 각 부위마다 5초간 힘을 주고 10초간 이완시키면 돼요. 이 방법은 특히 온몸이 긴장되어 있을 때 효과적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신도 모르게 몸에 힘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완시켜주면 몸이 이제 쉬어도 되는구나 하고 인식하게 돼요. 제가 특별히 추천하는 꿀물 요법도 있어요. 잠자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에 꿀 한 숟가락 타서 드시는 거예요. 꿀에는 트립토판이 들어있어서 수면을 도와주고 혈당을 안정시켜서 새벽에 깨는 것도 막아줘요.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새벽에 깼을 때 절대 시계를 보지 마세요. 벌써 3시네, 4시가 됐네. 이런 생각을 하면 더 잠이 안 와요. 그냥 눈을 감고 괜찮아, 누워서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하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실제로 누워서 눈을 감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70% 정도 회복이 된대요. 그러니까 잠을 꼭 자야 해 하고 압박감을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쉬자 하는 마음으로 계시면 오히려 잠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어떤 분은 족욕이 잘 맞고 어떤 분은 호흡법이 잘 맞을 수 있어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원래 잠을 못 자는 체질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좋은 잠을 잘 수 있어요. 단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뿐이죠.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방법들로 불면증을 극복하셨어요. 80세 넘으신 분들도 이제야
제대로 잠을 잔다고 기뻐하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잠은 우리 건강의 기초예요. 잘 자야 면역력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져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잠이 약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따뜻한 물로 발 담그고 4, 7, 8 호흡 몇 번 하시고, 걱정거리는 종이에 적어두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세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혹시 이 방법들을 해봐도 전혀 효과가 없다면 그때는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수면무호흡증이나 다른 질환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은 꼭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새벽 3시가 아니라 아침 6시, 7시에 개운하게 일어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세요.